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대전 금산 통합론입니다. 자, 한동안 잠잠하던 대전 금산 통합 여론이 이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금 더욱 힘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통합 찬성 주민들은 뭐 최근에 그 금산 미래발전 포럼 뭐 이런 걸 결성을 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임에 나선 상태인데요. 이분들은 뭐 특히 부산의 기장군이나 대구의 달성구 뭐 이런 인접 대도시로 편입돼서 발전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아주 금산에도 적용한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또 금산이 대전의 쓰레기 하치장, 혐오 시설 하치장 뭐 이런 것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또 반대 이론도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 교수님, 네. 먼저 대전과 금산 통합론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예, 예. 최근에 좀 뜸하다가 네.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 그동안의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비단 대전 금산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것이 이제 줄곧 있어 왔거든요. 예, 예. 우리가 그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래 시군 통합에서 한 전국에 한 45개 시군들이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는 2010년에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4개 시군이 없어지면서 하나의 광역 단체로 출범이 됐고, 또 그 당시에 그 창원 마산 진해 창마진이라고 하죠. 예. 통합 창원시가 출범. 마창진. 예. 마창진이라고도 하고 이 통합 창원시가 출범이 됐고요. 또 2014년 작년에 이제 그 청주 청원이 통합이 돼서 통합 청주시가 됐죠. 이렇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줄곧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위적인 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차이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네. 이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그런 그 행정구역 개편이 이제 필요한 거고, 또 지금은 자꾸 광역화되어가는 추세거든요. 이제 그 지금 뭐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이제 인터넷 또 뭐 이런 그 또 생활 권역도 이제 넓어지고 경제 권역도 커지고 하니까 이제 그 광역화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군 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줄곧 이제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17개, 전국의 17개 자치단체들이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환으로 우리 금산 대전의 통합이 줄곧 그 이야기들이 되어 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대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금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근본적인 배경은 역시 이 경제적인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이제 쇠퇴라고 할까?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금산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금산이 막 12만 명의 인구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번창했는데 최근에는 뭐 5만을 겨우 넘는 정도, 5만 5천인가요?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아주 지금은 인구가 줄고 이 군세가 아주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충남도라고 한 거 전체로 보면 도청이 내포로 이전이 되면서 이제 그 천안, 아산, 내포, 당진 이런 그 북부의 벨트는 번영의 벨트로 지금 발전이 가거든요. 거기에 지금 천안 인구가 60만, 아산 30만, 당진 16만, 100만이 넘는 번영의 벨트가 마련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쪽 충남도의 남쪽, 금산, 논산, 청양, 공주, 서천, 뭐 이런 남부의 벨트는 그야말로 쇠퇴의 벨트로 이게 충남도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전과 인근에 있는 이 금산이
그 대도시 대전과 이 협력을 해야만 이제 그 금산이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자꾸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통합 문제가 논의가 이제 그 주장들이 됐고, 그 논의가 몇 년 전에 이제 아주 그 급속히 진전이 되면서 이제 금산에서는 뭐 다소 이제 통합을 하자 말자 주민들의 그 찬반이 분분해서 뭐 갈등 관계로까지 빚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작년에는 또 금산군의회가 통합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또 의지가 또 좀 생겨나고 있고, 또 반면 대전은 지금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도 지금 인구가 감소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뭐 10,000명이 줄고. 그래서 그 대전도 이제 그 새로운 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인근 지역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우리가 금산하고는 많은 교류가 있거든요. 그 출퇴근도 하고 통학도 하고, 그런 그 많은 교류 속에서도 금산하고 대전이 서로 상생 발전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금산 그 옥천의 통합 또는 그 전 단계로서의 협력을 한번 깊숙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러고 그러한 것은 공식적으로 가능한 것이 이제 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든지 뭐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금산군이 대전광역시 금산군으로 이렇게 그 소속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법적인 그 제도적인 여지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깊숙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산군에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금산 인삼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50% 이상이 다 대전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에 의해서도 이게 가결이 돼서 하는데, 지금 합당을 하자, 아니 합치자 하는 거는 좀 진보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조금 사업을 하고 하는 분들은 대전과 합쳐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게 기존적으로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그냥 하는 분들은 아니다, 뭐 합치나 마나 난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산이 인구가 이렇게 55,000 정도로 이제 줄면서 생활권 자체가 대전 생활권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산 장날만이 그렇지 평소에는 대전권에서 전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전하고 좀 이게 합치는 게 괜찮고 통합되는 게 또 되지만, 특히 도청이 홍성이로 가면서 이제 멀어진 거죠. 거기까지가 그렇죠. 접근성이 예. 사실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대전의 인구가 이제 이렇게 줄면서 금산에 55,000, 또 옥천에 53,000 이런 게 들어오면은 광역 단체를 묶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지방발전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쪽이 지금 한 60% 정도가 됩니다.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참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님. 예. 이 금산대전 통합이 이게 2012년 우리 그 4월에 그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그 안은. 안은 확정이 돼 있고, 그 안대로 한 다음에 2014년도에는 금산이 편이 이 조정에 따라서 거의 없어지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아직 그 시행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금산과 대전인데, 이제 대전 사람들의 그 바라보는 시각과 금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금산은 많은 분들은 지금 말씀했듯이 이렇게 그 상공 이런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합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진짜 금산에서 생활하고 농사를 짓고 이러시는 분들, 연세가 드신 분, 이분들은 왜 그거 합할 이유가 뭐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왜 금산하고 합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산업용지가 적다, 뭐 이런 용지적인 주택 용지나 이런 대전의 가용 용지가 적으니 주변과 통합을 해서 대전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또 그쪽에 이렇게 그런 효과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금산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혐오 시설이나 무슨 쓰레기 하치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만 들어오고 우리는 그냥 땅만 내주고 피해만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라고 생각하는 금산 군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잘 이해시키고 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육 교수님, 네. 그러면 통합을 했을 때 뭐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네네. 이 장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물론 장단점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렇죠. 또 어떻게 공감대를 만들고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냐에 따라서 장점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단점이 오히려 더 드러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 역사적 배경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에 40여 개의 자치단체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이제 금산하고 대전은 조금은 다릅니다만 이게 광역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다르기 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경우를 보면 결코 이게 장점만 가져온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합이 되면은 우선 통합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공무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 기구나 정원을 줄여야 되죠. 그래야 이제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시와 군이 통합을 하면 이제 군 쪽에 있는 주민들이 되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혐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들어오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삶의 질이 더 나빠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그렇게 사실이 그렇게 나타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지역 그 이기주의들이 이렇게 아주 그 노골화돼서 그 마창진의 경우에도 이제 뭐 명칭을 도시 명칭을 어떻게 정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 시청사를 어디다가 입지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갈등이 극심화되어 가지고 다시 이게 분리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게 꼭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 지난 사례들을 보면은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상황을 놓고서는 이 상생 발전이라는 거는 거의 어렵다. 이 금산의 경우에도 그 인삼을 대표적인 지역의 특산물로 하고 있지만은 그 인삼이 지금 여러 가지 판로라든지 또는 이게 현대식에 맞는 이런 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지금 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대전과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그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공동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통합을 통해서 행정 효율화를 기한다면은 장점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가 된다거나 또 금산이 우려하는 게 이제 지역의 금산은 금산 나름대로의 문화와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잃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그 자부심이 이제 상실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 또는 뭐 그 어떤 부동산 가치적인 차원에서 손해를 본다든지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을 결코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닙니다. 통합부터 덜컹 해놓고 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되고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서로의 그 장점과 이 필요성에 대한 양 통합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우선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금산과 대전이 이제 통합을 목표로 해서 이제 통합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협력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교통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해결한다든지 또는 뭐 경제 지역 개발 문제를 같이 그 틀을 짠다든지 또 통합됐을 때 어떻게 이제 행정의 그 기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연구와 협력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협력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 장점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 이럴 바에야 우리가 통합을 하자. 그래서 전체 양 주민들이 이제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통합을 하는 그렇게 돼야지 지금 그 전에 해왔던 대로 뭐 마창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합부터 하고 협력하자 할 때는 이게 굉장한 그 갈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통합에는 장점과 단점이 따른다.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선협력 후통합의 원칙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통합의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대전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충청남도에서는 금산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금 조달, 현금 돌아가는 거 이런 거로 봐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안 주려고 그럽니다. 비근한 예로 서구에 보면 도안동에 일부 유성구 거를 우리 달라고 그래 우리 거를 글리 줘야 되고 이런 어떤 분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부총장과의 자기의 소속, 자기의 세금 들어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이 쉽지 그렇죠. 않죠. 행정구역 변경에서 네. 가장 문제되는 게 그걸로 지금 이 통합되는 부분에서도 충청남도 지사가 이거를 얼마큼 생각을 하고 있냐. 우리는 괜찮은데 왜 자기네들 세금 같은 거 나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기구 이제 조치원이라 그러죠. 거기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 자립도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쪽 쪽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재정 자립도가 금산 같은 데는 현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이거를 충청남도에 주겠는가? 예? 그래서 단체 장들의 어떤 충분한 이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면은 저는 잘 어려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덧붙인다면 이제 금산군에서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는 행정국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충남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속에 있는 기초가 아니에요. 광역과 기초는 상호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초 같은 자치단체예요. 다만 이제 그 광역적인 거하고 기초하고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산군 입장에서는 뭐가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인가, 뭐가 금산군이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발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충남도 속에 있을 때는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충남도가 그러면 앞으로 금산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달라. 또 마찬가지로 대전으로 만일 통합이 된다든지 대전과 같이 협력을 모색할 때는 그럼 대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할 부분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서로 양자 관계에서 냉정하게 제시하고 검토하고 해서 금산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저는 금산한테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이 이제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산업단지나 혐오시설을 보내기 위해서 금산하고 통합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통합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같이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같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과 전략을 금산 쪽에 제시해서 금산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지, 달리 이게 서로 각자의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면 통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의장님 얘기했듯이 충남도에서 그걸 허락할 것이냐, 그 금산군에 보면요, 그 적벽강 이렇게 건너편에 무주군에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동네고 아주 작은 뭐 리단위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게 금산을 가려면 거기를 거쳐서 가야 돼요. 무주로 가야 돼요. 네, 무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금산으로는 그 금산 땅을 못 밟습니다. 네, 네.
무주군으로 가야 그 땅을 밟을 수 있어요. 근데 무주군도 한참 돌아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강 돌고 뭐 돌고 진짜 굽이굽이 돌아가야 거기를 가요. 그래서 시내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무주군에서 금산군에서 보내야 되는데 금산군에서 보낼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건너가는데 뭐 차가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합시키기 위해서 무주군이 그거 좀 주라. 그럼 우리가 잘 여기 좀 잘 우리 저 군으로 해가지고 좀 잘 살게 하겠다. 그랬더니 충청남도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통합론이나 국가 통합이 뭐 국가도 우리 그 통일 문제나 그런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어떤 의도에서 무엇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득을 일 것인가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요구도 하고 하겠지만 실제는 큰 그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 어떤 혜택을 니네들한테 줄 테니 또 우리는 무엇이 그 통합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전체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실제 대전시는 많은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이게 사실은 통합이 진전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피해의식 속에서 또 대전시도 대전시가 그 누리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어떤 이런 이 바람만 가지고 이걸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통합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가 인삼을 예를 들어봅시다. 인삼이 금산의 자랑이고 세계적인 특산품인데 지금 중국 인삼에 밀려가지고 맥을 못 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제품의 그 내용물보다는 저는 그게 마케팅, 팔로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인삼을 이제 우리가 대전이라는 과학도시가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 콘텐츠와 결합을 해서 인삼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대전하고 금산하고 서로 협력을, 인삼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과 금산의 인삼을 통합을 하고 또 대전이 가지고 있는 교통,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금산 인삼이 대전에서 이게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려면은 금산과 대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은 우리 지하철이 금산을 가야 돼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단 말이죠. 금산으로 해서 무주로 또는 논산으로 이렇게 가서 꼭 통합을 않더라도 그러한 서로의 이 소통과 이러한 서로의 그 교류가 있어야만 대전도 살고 금산도 산다. 저는 이것이 대전만 이득을 보고 금산만 이득을 보고 뭐 충남도에 피해를 주고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야 충남도 살고, 충남도 지금 절실한 거는 남북 간의 균형 발전이에요. 충남이 어떻게 북부 지역만 가지고 충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부 지역의 발전을 고민해야죠. 그런데 남부 지역의 이 쇠퇴 벨트의 발전은 대전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전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충남 남부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갖는다면은 대전 금산의 협력이 대단히 이제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대전도 지난 그 시절에는 대전 G9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대전발전연구원장 할 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에 8개 시군이 있어요. 충남북 8개 시군이. 그래서 대전과 인근 8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같이 미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짜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는데 역시 잘 안 됐습니다. 그냥 모여서 뭐 그런 논의를 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자치단체들이 외국의 지역 발전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꼭 통합을 않더라도 대도시의 인근 지역과 같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만 이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가 같이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대전을 둘러싼 인근 지역 가운데 가장 교류가 활발한 금산이 가장 먼저 시도돼야 될 그런 그 대상이다. 네. 그렇게 해서 대전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대전과 금산이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인지, 하루에 오고 가는 인구가 얼마인지, 대전에 금산 사람이 대전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전이 금산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런데 이제 금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지금 우리 육 교수님께서 인삼을 예로 들었는데, 인삼이 대전과 통합을 통해서 과학과 뭐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발전되리라고 보지 않고, 금산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그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또 그리고 이제 지방들이 이제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전철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교통이 연결이 잘 되고 그러면은 그쪽에서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데, 사실은 큰 쪽으로 다 흡수되는 예가 더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농 간에 이제 합하는 것들, 통합한다는 것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 대도시 지금 대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 혐오시설 이런 것들이 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아주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을 인근의 그 시군이나 이런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큰 그 대전의 변두리가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하게 잘 다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금산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옥천도 대전권에 지금 일일 생활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천 사람들도 다 대전에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권역에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통합을 하는데, 실제로 그 주민들이 와서 피부에 와 닿아야지 통합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통합을 할 때 내가 불편한 게 뭐 있었냐, 불편한 거를 해소를 해줄 수 있느냐, 내 불편함, 또 특히 또 이 지역에 진짜 어느 정도 발전 방향, 어느 정도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해줘야지 된다 이거지.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군의 통합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익이 또 뭐냐,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 뭐 통합을 하면서, 물론 대전시의 통합이 되더라도 금산군께 금방 뭐 다 편자가 돌아서는 게 아니고, 군은 군대로의 그전부터 해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주민들이 어떻게 그런 이익이 되는 것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옥천, 이제 금산뿐만 아니라 이제 옥천도 이제 행정구역 변경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잘된데 부산 기장군, 부산하고 기장군, 대구하고 달성군, 울산하고 울주군, 인천 광화하고 웅진군, 이런 아주 잘된 데만 얘기를 하는데, 또 사실 좀 전에 우리 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또 사천, 삼천포, 요런 데는 상당히 지금 지역 주민들이 통합은 했지만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을 좀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이제 아주 기본 원칙이 그거거든요. 통합만 하면 협력할 거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게 어거지로 통합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 해놓고 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협력한 후에 통합을 해야지, 통합을 해놓고서는 협력할 걸로 기대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순서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협력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그 추세의 그 지역 발전을 보면 되게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뉴욕 대도시권, 뉴욕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대도시권은 거기에 그 소속된 메트로폴리스에 소속된 인구가 2천만 명 주민이, 그 속에는 1,300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통합을 한 게 아니라 협력을 하는 거예요. 각 자치단체가 유지가 되면서
서로 우리가 그 대도시권의 같은 교통 문제, 지역 개발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를 같이 협력적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지방자치는 20년 동안에 협력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역대 정부가 내세운 게 뭐냐면 통합해라. 협력할 줄 모르니까 통합하면 협력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성공한 데도 물론 있지만은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난 데가 있다. 그리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못하는 데도 있다라는 거지요.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가 아까 옥천을 예를 들었습니다. 옥천도 1960년대에는 한때 11만 명의 인구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5만 2천 명, 5만 명을 지키기가 벅차요. 인구를. 인구가 모든 걸 지세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앞으로 충북도라는 속에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청원이 통합을 했거든요. 지금 충북 인구가 160만 명인데 80만 명, 85만 명이 청주청원에 살아요. 절반이 청주청원에 있고 나머지 변두리입니다. 그 변두리에 저 밑에 있는 게 옥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북이라는 자치단체 속에서 옥천이 살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오히려 옥천이 살 수 있는 인근 대도시와 같이 살아남는 길인데 물론 흡수된다라는 우려감이 있죠. 꼭 아까 말씀드린 뉴욕이나 런던이나 동경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그러면 다 흡수돼서 없어졌나? 아니거든요. 자기의 자치단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문화는 지키되 발전은 항상 대도시와 같이 간다 이거죠. 이게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발전 전략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옥천도 자꾸 충북 속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으려면은 우리와 같이 지금 생활권에 묶여 있는 대전과 어떻게 같이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그런 그 노력과 이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은 또 그걸 제시를 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은 옥천에 지하철을 내주고 또 서로의 그 교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같이 살 길이 뭔가라는 그런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을 좀 내실 시간인데요. 대전 금산, 대전 옥천 이 행정구역 변경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변경인데 그러면 어떻게 통합을 해야 가장 모범 답안이 되는지 무슨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대안을 아니 통합을 한다는 전제를 하는데 이제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안 겸 결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 통합을 예. 하자는 뜻에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안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이 좋은 것인지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 얘기하듯이 어떤 여러 가지 협력 이런 협력을 통해서 먼저 협력을 통해서 통합을 하자 뭐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옥천과 금산을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대전과 옥천 같아요. 금산보다도 왜냐하면 오히려 예. 왜냐하면 금산은 한 1500년 정도 되는 이런 금산 임삼의 종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개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뭐 금산 인삼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계적 축제로 만들고 세계도시로 만들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이 역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럼 옥천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네. 역설적으로. 아니 역설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견지 내에서는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뭐 정지용 생가도 있고 뭐 유교사 생가도 있고 뭐 이런 건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내에서 이런 뭐 알려진 것도 있겠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금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또 금산의 자부심이나 금산 군민들의 자부심이나 금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런 것들을 비하면 사실은 옥천보다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그 통합을 이룬다 하면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것들을 대전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살려내면서 니네들한테 자부심을 줄 것인가 하면서 상생 발전에 대한 그런 그 협력을 잘 생각해야만이 금산과 그 통합이 좀 이루어지고
옥천은 사실은 그런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하는 것들이 또 말씀하셨듯이 충북의 변두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바로 이웃 동네 이 동네와 협력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고 의회에서 보면 금산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자기네 그 마을에 가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걸 해서 통합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옥천은 또 그 반대로 또 그 반대가 나왔어요. 통합하는 게 싫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결론 예, 그 결론이라기보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그 동안에 지켜보고 또 분석해보고 이렇게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통합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통합을 하고자 해도 통합이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서두르면 안 된다. 통합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다 느껴질 때까지 그 협력을 해야 된다. 그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통합하자고 하면 안 되죠. 아까 협력이라는 거는 이제 연구 분석이 필요하고 또 서로 교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거는 정치인들끼리 합의해서도 안 되는 거고 공무원들끼리 결정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주민을 위한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그 관건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지역 발전은 이제 그 자부심과 전통 역사 의식만 가지고 지켜지진 않습니다. 네. 이제 공주도 전통적인 자부심, 그 역사 의식 이것 때문에 대전한테 계속 경부선도 뺏기고 도청도 뺏기고 아주 그냥 위축되다가 최근에 이제 뭐 조금 뭐 역사 문화단지 또는 남공 지역이 생기고 이런 아주 그 100년간의 역사가 굉장히 그 공주에 많은 어려움을 줬거든요. 저는 금산을 인삼이라는 그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거를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금산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 대전이 가지고 있는 교통, 대전이 가지고 있는 시장, 이걸 활용하지 않고는 금산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부심만 가지고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저는 금산도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 대전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대전도 마찬가지로 금산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가치를 어떻게 잘 살려서 대전과 같이 상생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협력을 시작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대전 금산, 대전 옥천 이 행정구역 변경권은 이 통합에 대한 좋은 점만 부각해서 이 추상적인 환상을 심어주기보다는 이 올바르고 진실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 각자 금산 군민이나 옥천 군민이 스스로 판단해서 올바른 선택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